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지금 내가 투자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주린이부터 어느 정도 투자에 감각이 있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잠깐 볼까요? 60대인데 제피랑 SCHD 어떻게 투자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32살에 성장과 배당 투자를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050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랑 50대 3억 거치 배당 투자, 50대 은퇴 준비 목돈 투자, 그리고 60대인데 노후 준비를 5년 투자 계획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연령층이 상당히 두텁죠.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게 연령별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주식 투자의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투자자인가요? 가치 투자부터 패시브 투자, 기술적 투자, 매크로 투자, 컨텐츠 투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워런 버핏이 있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됐을 때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개별 기업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잘 분석하고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투자자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거래량 테마 분석 등을 통해서 차트 패턴을 알아내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주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하죠.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자입니다. 반면에 실시간으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주식 트레이더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레이 달리오가 있고요. 각종 경제지표랑 통계를 활용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할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매크로 투자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봐야 될 게 많고 공부할 게 산더미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컨트 투자자입니다. 매크로가 거시경제를 본다면 컨트는 기업만 보는 건데요. 투자하려는 기업의 ROE, PBR, PER 등을 분석하는 건데요. 각종 필터를 걸어서 정해진 규칙대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컨트 투자는 나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 비율을 찾듯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자는 패시브 투자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존 보글이 있죠.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과 함께하는 투자입니다. 시장 수익 자체를 추종하는 ETF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난이도랑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왜냐면 ETF를 그냥 쫓아서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되니까 난이도 시간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투자 방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패시브 투자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크로를 공부하고 일부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패시브 투자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패시브 투자가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헤지펀드랑 S&P 500 둘의 수익률 경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S&P 500을 이긴 헤지펀드를 봤더니 3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길게 10년을 놓고 보면 14%까지 줄어들고 15년 차까지 보면 8%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즉 S&P 500에 가만히 15년 동안 투자하면 헤지펀드 중에서도 상위 8%에 들어가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패시브 투자가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투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성장과 배당의 대표적인 ETF로 QQQ랑 SCHD가 있죠. 보통 어릴 때는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고 나이가 들면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맞는 말일까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에 30대와 60대 동일하게 QQQ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QQQ가 35% 폭락해 버렸습니다. 1,000만 원이었던 돈은 65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됐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앞으로 더 큰 폭락이 찾아온다고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팽배했습니다. 60대의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는 가만히 지켜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대 사회초년생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라도 견지자는 마음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전고점까지 도달해버렸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총 자산은 1,020만 원으로 원금을 회복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대 주리리는 현금 650만 원 그대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앞에서 QQQ 같은 성장주는 젊을 때 투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기서 배당주 파란색을 더해 보겠습니다. 성장주 빨간색이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에 파란색 SCHD는 크게 요동치지 않죠. 10% 내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2년 동안 8번의 배당금이 지급됐는데요. 30대 주린이가 QQQ와 함께 SCHD에 투자했다면 손절이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닌 배당금을 가지고 QQQ를 더 매수하는 전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배당, 자산 배분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볼게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0 연말 수익률을 보면요. 2022년도에 33%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과거 2000년도 보면은 3년 연속으로 3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2000년도 꼭지점 1000장에서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2022년 말에 18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 QQQ에 몰빵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지 못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반대로 SCHD의 연말 수익률을 볼까요? 대부분 10% 내외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년에 10% 수익이라면 한 달에 1%도 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루한 행보를 보이는 투자인데요. 성장 투자는 하락의 고통을 견뎌야 된다면 배당 투자는 저변동의 지루함을 견뎌야 됩니다. 빨간색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이 있는데 굳이 배당 투자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락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란 나무를 꼭 함께 심어야 산사태가 발생해도 내 자산이 휩쓸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과 성장은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과 배당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투자하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밸런스 있는 투자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내 투자 성향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연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첫 월급을 받고 투자를 고민하는 2030 사회초년생입니다. 두 번째는 연봉이 어느 정도 오른 40대 50대 중년 투자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퇴가 코앞에 다가온 60대 70대 투자자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예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 상황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 30대 투자자는 처음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개발 비용입니다. 월급의 10%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 독서가 있을 것이고 여행을 통한 경험도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나 취미도 이에 포함이 되겠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항목이니까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년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저축과 투자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구매, 결혼, 집장만 등 내가 한 10년 정도 여유를 두고 갖춰야 될 자산을 생각해보면 그게 중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년 준비 과정으로 60세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에서 30만원 정도 사이가 적당할 걸로 보이고요. 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기개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은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죠. 그래서 하루를 놔두더라도 이자가 붙는 통장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파킹 통장이 있습니다. 저는 토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2%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이자죠. 2%보다 더 높은 이자를 원하신다면 파킹 통장 다른 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DB저축은행은 3.7%, BNK저축은행 3.3%, NH저축은행은 3.0%인데요. 이게 기본으로 주는 이자이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나는 좀 더 이율 높은 걸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이런 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놔두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붙으면 좋겠죠. 저도 보면은 18,000원 정도 이자가 붙었는데요. 이런 돈은 통닭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년 준비로는 저축과 투자로 말씀드렸는데요. 저축에는 청약저축이랑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나중에 청약 당첨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매달 10만원 정도 넣는 게 좋고요. 청년도약계좌는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ISA 계좌랑 해외 직접 투자 계좌가 있죠.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계좌를 뚫어야 되고, 나는 세계 매특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랑 해외 주식 이런 식으로 5대5 투자하셔도 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 더 비율을 바꾸셔도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겠죠.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는데요. 3인 가족이라면 월 소득이 77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구성원마다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좋고요. 이거 이하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받느냐 보면 기본적으로 4.5%에 은행별 우대 1%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청년 도약계좌가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5년을 넣으면 원금이 4,200만원이 됩니다. 각 은행마다 은행 이자랑 우대금리, 정부 지원금이 다 더해져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소득 구간별로 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400만원 이하면 7.7에서 8.9%, 6천만원 이상이면 6.8에서 8%인데요. 대략적으로 7에서 8% 정도 이율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확정 이율이면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보다 괜찮은 소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주식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투자로 넘어와서 볼게요. 처음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은데요. 성장, 배당, 채권금 4가지 자산을 고르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비중을 보면 성장과 배당에 40%씩 넣고 채권과 금에 10%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포트를 만들어 봤더니 이론처럼 딱 4411은 되지가 않죠. 배당이 37%로 내려간 대신에 채권과 금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을 맞춰서 투자하면 되고요. 여기서 채권의 수량을 봤더니 0.5라고 적혀 있죠. 이는 2달에 한 번씩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매수해야 비중을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주, 2주, 0.5주, 한 주 매수하면 53만 7천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성장에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앞에는 SPLG라고 해서 S&P 500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QQQM이라고 해서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ETF입니다.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성장의 40%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동일하게 53만 7천원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12.1% 비율로 차지하게 됩니다. 각각의 투자 비율에 맞춰서 수익률을 10년치 계산해봤더니 연평균 11.1%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1.1%의 수익률을 가지고서 적립식 투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적립식으로 50만원, 60만원, 70만원 3개를 비교해봤고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30년 차 봤더니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했을 때는 30년 뒤에 18억 원이 생기게 됩니다. 60만원이면 21억 7천만원, 70만원씩 투자하면 25억 3천만원이 됩니다. 30년 투자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20년만 투자하더라도 2억, 5억, 7억 이렇게 되는데 3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게 복리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20, 30대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길 꼭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우리의 노후는 더욱더 든든해지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50대 투자 전략을 살펴볼게요. 역시나 동일하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자기개발 비용을 10% 사용을 합니다. 40, 50대 자기개발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준비를 해야겠죠. 해외 직접 투자를 활용해 봅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앞에 20, 30대에 30만원 정도 투자했다면 지금은 50만원 채우셔야 됩니다. 40, 50대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자산의 크기만큼 내 소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4% 룰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6억 원이 있다면 월 200만 원을 소비할 수 있고 9억 원이 있다면 월 300만 원, 12억 원이 있다면 월 4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내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산을 많이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전에 잠깐 점검할 게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진짜 체크해보는 겁니다. 아파트, 자동차, 주식, 현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이 있죠. 여기서 내게 돈을 뺏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돈을 돌려주는 자산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과 연금이 돈을 돌려주는 자산이죠. 아파트는 깔고 있는 한 채라면 대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뺏어가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꼭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9억 원이 있다면 4% 룰을 적용해서 월 300만 원의 소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이 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체크해 봤더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억 원이 필요한 돈이겠죠. 이 6억 원이 필요한 돈이니까 월 150만 원 적립식 투자로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게 필요한 돈 그리고 내가 월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40, 50대 해외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장과 배당에 40%씩 투자하고 채권과 금에 10%씩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성장에 3개가 들어가는데 나스닥 100, S&P 500 인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배당에는 SCHD, VEA, 리얼티 인컴을 넣었는데요. 내 취향에 맞게 성장과 배당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 금액이고 수량은 각각 하나, 3개, 2개, 2개, 3개, 2개, 하나, 2개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단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10.3% 연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10.3%의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서 적립식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100만원씩 투자한다 그랬을 때 20년이 지나면 총 자산이 8억 원이 됩니다. 150만원씩 투자하면 12억 원이 되고 200만원씩 투자하면 16억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부족한 금액이 6억 원이었죠. 그럼 우리는 월 100만원씩 20년 투자하면 이룰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배당이 나오는데요. 그 배당금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당도 꽤 많은 편인데요. 채권도 포함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20년 차까지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배당금이 월 86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월 150만원씩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금이 129만원이 나오게 되고 200만원씩 투자하면 173만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4% 룰을 통해서 월 300만원씩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배당금이 80에서 150만원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 배당까지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투자도 성공하게 됩니다. 추가로 보험처럼 연금저축을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요. 4050 세대라면 연금저축 투자에 5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3분의 1씩 투자했을 때 배당률이 1.9%고 배당 성장률은 9.9%입니다. 수익률은 13.8%로 꽤 높은 편이죠. 이렇게 수식을 넣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50만원 뿐만 아니라 30만원, 40만원까지 함께 계산을 했고요. 20년 동안 투자했다 그랬을 때 총 자산은 3억 8천에서 6억 4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60세 이후 노후를 준비한다면 연금저축도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70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목돈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금저축 투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할 돈밖에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70은 내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비가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충당되고 있는 돈도 함께 계산해 봐야 됩니다.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채우고 있다면 내게 필요한 돈은 월 200만원의 생활비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070이 아니어도 빠른 은퇴를 준비하고 싶다면 3개월 동안 내 생활비 패턴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고 배당률을 한번 환산해 볼게요. 월 200만원씩 받으려면 총 자산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4억 원이 있다면 6%이고 5억 원이 있다면 5%, 6억 원이 있다면 4%의 배당률입니다. 지금 5억 원 정도 현금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고려해보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두려울 겁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배당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배당 왕족주와 귀족주입니다. 과거 25년 이상,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다면
있다면 앞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배당률 높은 기업과 ETF를 함께 추출해 보면 에브비,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유니버셜, 제피, TLT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트리아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알트리아의 과거 10년간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1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동안 18%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결과죠. 그런데 당장 배당금이 필요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10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그때 월 배당금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줘서 현재 배당금이 월 95만 원까지 증가하게 됐는데요. 원금은 18% 수익 중이고 10년 동안 배당금을 받아 소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심지어 10년간에 받은 배당금을 다 더해봤더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원금을 모두 회수한 거죠. 11년 차부터 받는 배당금은 오로지 수익금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 배당금으로 밥을 사 먹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배당을 계속 줄 것인지 그리고 늘려줄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알트리아도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결국 투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6070 해외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 소개한 고배당 포트랑 비슷하죠. 1억 원을 기준으로 비중에 맞게 수량을 계산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6.4%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포트는 예시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리뉴얼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중요한 종목들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6070은 목돈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월 배당금으로 환산했습니다. 3억 원을 갖고 있다면 10년 차부터 월 315만 원씩 받는 구조가 되고요. 5억 원을 투자한다면 3년 차에 월 3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선 언제까지 재투자한 다음에 월 배당금이 차는지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령별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려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연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투자 성향과 사용 목적입니다. 30대인데 10년 만에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50대 투자 전략으로 움직여야겠죠. 50대지만 소일거리 하듯이 평생 일하겠다면 30대처럼 투자해도 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 전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다면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